연방보건부는 파이자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시니어에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이자 부스터샷은 70세 이상 고령자나 코로나 고위험군, 장기 요양원과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만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어제 보건부는 파이자 부스터샷 적용 범위를 18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빨리 예방 효과를 보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내년 1월부터 온타리오주도 내년 1월쯤 일반 주민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백신 효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약해진다는 증거는 없다며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월요일 기준 캐나다 12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은 1차 89.1%, 2차 84.9%입니다. BC주는 1차 접종률이 90%를 돌파했고 2차도 86%에 달했으며 온주는 1차 88.5%, 2차도 85.1%를 기록했습니다. 알버타주는 1차와 2차가 각각 86.9%와 80.8%로 누나붓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자 제약사는 어제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최초 2차례 접종보다 더 예방 효과가 좋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건은 효과 지속 기간인데 화이자는 앞으로 몇 개월 더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데이터를 토대로 봤을 때 추가 접종의 효력이 1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매년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블랙벨트 월드 태권도장에서 한 수련생이 관장의 반려견에게 물리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올해 13살인 소년은 지난 5일 태권도 수업이 끝난 후 도장에 있는 개를 보고 사범에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범은 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충고했고 이에 소년이 개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얼굴을 공격했습니다. 뺨과 입술 주변을 물린 소년은 20여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이날 소년을 공격한 개는 얼마 전 번시와 투쟁 끝에 돌려받은 타미 장관장의 반려견 돼지입니다. 반시 동물 서비스국에서 20여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나흘 만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장 씨와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살인 돼지는 현재 광역 토론토 외곽에 있는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돼지는 지난 추수감사절 우드브리지 집에서 나간 뒤 핏불이라는 이유로 동물 서비스국에 갇혀 있다 20여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는 반려견 혈통에 핏불이 부분 연결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빼앗는 것은 냉혹한 조치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원주 정부도 사육 금지종과 비슷하게 생긴 애완견들의 석방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신규 확진자가 454명 늘며 7일간 일평균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211명이 미접종자인데 돌파 감염도 205명에 달했습니다. 온주는 최근 신규 환자가 다시 늘면서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실확진자 수도 일주일 새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교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19명이 학교 관련 환자로 지난주 89명에서 증가하며 10월 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때문에 실확진자 수도 전주 943명에서 999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신학기 이후 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5,364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빠르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온주 자문기구는 학교를 포함해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보름마다 신규 환자가 2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망과 입원,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오타와가 43명으로 가장 많고 토론토 42명, 심코 무스코카 38명, 욕지역 34명, 필지역 33명, 서드버리와 나이아가라가 각각 29명과 26명입니다. 캐나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도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200명대에서 나흘 만에 2,4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퀘벡주 672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500명, 알버타주는 422명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매니토바주 정부가 18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처음입니다. 내일은 캐나다 현충일인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캐나다는 매년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인 11월 11일을 리멤버런스 데이로 정해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등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고 추모합니다. 연방정부는 내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반까지 오타와 국립전쟁기념비에서 현충일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규모를 크게 줄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반인의 참석을 허용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제양군인회와 참전용사회 등도 내일 오전 11시부터 브램튼 메도베일 묘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무궁화 사랑 모임은 오늘 제임스 가든 이상온 무궁화 동산에서 한국전에 희생된 516명의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내일은 연방 국경일로 알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법정 공휴일이지만 온타리오주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주마다 열고 닫는 업소는 다른데 온주에서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은행, 우체국 등은 문을 닫습니다. 한편 캐나다 최대 규모의 참전 용사 병동이 있는 써니브룩 병원 앞에는 3만 개의 캐나다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에는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가 있는 멕시코산 수입 양파를 확대 리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돌시, PRC, 리가팜스 브랜드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온타리오와 퀘벡, 뉴펀드랜드주 등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시판됐습니다. 당국은 이 멕시코산 수입 양파가 4가지 브랜드 이외에 개별 판매되거나 미국산으로 표기됐을 수 있다며 원산지를 알 수 없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아직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미국에선 37개 주에서 65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양파 이외에 온주에서 시판된 브로콜리도 리콜 대상입니다. 살모넬라균 오염 때문으로 브로드우드 팜에서 생산된 마이크로그린 브로콜리 75g들이와 혼합 채소인 시즈널 믹스 마이크로그린 100g들이 제품이며 11월 13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공원에서 폭행과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할로윈이던 지난 10월 말밤 9시 30분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서 15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5명이 17살인 쌍둥이 형제를 집단 폭행하고 운동화를 훔쳤으며 이어 10시 30분엔 크리스티 공원에서 10대 대여섯 명이 같은 또래인 2명을 폭행한 뒤 자켓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10월 초에도 크리스티 공원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몇 달 동안 공원 등에서 10대들이 연루된 폭행과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공원을 지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혼자 다니지 말고 친구와 함께 이동하며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루드 공원 피해 형제의 엄마는 이날 사건 이후 아들 둘 모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스파다이나 스트리카 흉기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밤 10시 50분경 스파다이나와 윌콕스 스트리트를 지나는 북부행 스트리카 안에서 남성 2명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이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렸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스파다이나 남쪽 방면으로 달아난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퀘벡주에서 프랑스어를 쓰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사임 압박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에어 캐나다의 마이클 루소 최고 경영자가 프랑스어 개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연방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에어 캐나다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루소 CEO의 프랑스어 능력을 경영 실적 목표 중 하나로 포함하고 다른 고위 경영진의 승진에도 프랑스어 실력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캐나다 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교통 운송업체는 영어와 불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영어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층이 민간 항공사에 이번처럼 주문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오는 16일부터 워크인 민원 업무를 시작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만 가능한데 9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방문자 수가 접수 가능 인원을 넘기면 업무가 불가하고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엔 16층에서 8시 이후 번호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는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영사민원 24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받는데 영사민원 24 신청은 공간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이메일은 2주 이상 소요됩니다. 이외에 월요일과 금요일엔 원거리 거주자와 워크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온라인 민원 예약을 유지합니다.